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이번엔 김지석 구단과 우광야 6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89년생, 90년생 기사이고요. 2013년, 2003년에 있다. 네. 자, 자국 랭킹에서는 6위와 27위에 자리해 있네요. 이딴 연도수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이 랭킹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임밸류 면에서는 사실 우광야 6단이 세계대회 4강까지 간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지석 구단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네. 김지석 구단이 뭐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도 있고 이름값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는 올 시즌 1라운드에밖에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1패를 거두고 있고요. 자, 패점을 아는 만큼 이번 5라운드에서 자, 승점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대국 사진이 최근 사진은 아니죠. 네. 본인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 때가 딱 이제 그 농심배 기간에 부산에서 머리를 자르고 난 직후의 모습이죠. 김지석 구단은 평소에 그렇게 삭발을 잘 하는 기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 계속해서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빡빡 민 적이 있지만 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머리를 자른 모습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기사들 중에 좀 삭발을 자주 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강동윤 구단이 대표적이죠. 네. 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김지석 선수가 두 번 만나서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2015 갑조리그 그리고 2016 갑조리그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갑조리그에서 만나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항저우 팀의 우광야 6단. 작년에는 11승 10패 성적을 거두었고요. 자, 올 시즌 현재 3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우광야 6단의 바둑은 좀 침착한 편에 속하죠. 네.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바둑이고요. 이 선수의 성적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출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확 뒤로 처지지도 않고 네. 늘 꾸준하게 한 20위에서 30위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몇 수 놓여지진 않았지만 오늘 포석 좀 웅장한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로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바둑이 될 수도 있죠. 네.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류의 바둑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는 갈라치네요. 이렇게 네. 된다면 이제 다시 잘게 쪼개는 바둑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에 있어서 김지석 구단이 뭐 성적도 2전 2승이지만 그 대국 내용면에서도 크게 고전했던 기억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 승부는 김지석 구단이 우세합니다. 네. 현재까지의 업적으로 보나 랭킹으로 보나 김지석 구단이 많이 앞서 있는데요. 이번에 김지석 구단이 주장전에 등판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 대신에 이제 펑리야오 선수가 주장전에 등판을 했죠. 네. 사실 이 김지석 선수가 속한 베이징 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지석 선수 이외에도 스웨 선수라고 하는 주장 카드가 있는데 최근에 성적이 좋은 펑리야오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시나오배에서 이 펑리야오 선수가 저우르이양 선수를 꺾으면서 이 결승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주장전에 내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주장전에 출전을 시킨 것 같은데요. 네, 뭐 랭킹으로만 보면 스웨 선수가 중국 랭킹 8위,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한국 랭킹 6위인데 네. 펑리아오 선수는 중국 랭킹 22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장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랭킹일 수도 있지만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성적이 좋다고 보고 그래서 컨디션을 믿고 주장전에 등판을 시켰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민생 북경팀은 김지석 선수가 1라운드만 출전을 해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 현재 2등이죠. 현재까지 승점 9점을 쌓았고요. 승점 9점이면 엄청나죠. 네.
이제 베이징 팀보다 더 앞서 있는 팀은 상하이 팀밖에 없는데 안성준 선수가 속한 팀입니다. 이제 중국 리그의 이 점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승리를 거뒀을 때, 그러니까 동점이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4대 0이나 3대 1로 승리를 거뒀을 때에는 이제 3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네. 2대 2 상황이 나온다면 주장전 승리팀이 2점을 가져가고 주장전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대 3이나 0대 4로 졌을 때에는 승점을 가져가지 못하죠. 네. 베이징 팀이 지금 4번 경기를 치르고 나서 승점 9점을 가져갔으니까 평균 2점이 넘게 이제 승점을 쌓아간 거죠. 네. 지금 상하이 팀이 승점이 10점, 승국이 10판인데요. 민승 북격팀이 오히려 승국에서는 한 판 더 많습니다. 네, 승국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한국 리그로 치면 이 개인 승수죠. 네. 네, 팀 승점과 개인 승수를 분류했을 때 이제 베이징 팀 같은 경우에는 승점은 현재 2등이지만 개인 승수에 있어서는 공동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광야 6단의 기풍이 뭐 그렇게 강렬함을 추구하는 기풍은 아니라서 그런지 네. 뭐 한국 선수들에게 어떤 강렬한 그 인상을 씹어준 적은 없어요. 크게 네. 두려운 상대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올해 우광야 6단을 만났던 한국 기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수가 안국현 선수인데요. 네. 이 몽백카페 예선 결승에서 만나서 당시 한 100수 만에 판을 마무리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에게 그렇게 강했던 느낌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광야 선수가 세계대회 4강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그 대회가 삼성화재배였는데 당시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준결승에서 패하면서 탈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포석, 이정석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정석은 사실 네. 흙이 여기 눈목자일 때에는 많이 사용하는 정석은 아니죠. 왜 그런가요? 이쪽이 아예 없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네. 막고 이제 이쪽을 끊는 것과 이렇게 3-3 들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이정석은 흙에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저렇게 막아가는 수가 좋은 이유는 이 수가 없다면 여기로 끊는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를 먼저 단수 쳐서 3-3을 들어가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게 되고요. 흙이 한 점을 따낸다면 그때 눌러 막아서 원래는 확실한 선수가 아니었던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지금은 미리 되어 있는 통에 3-3까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늘어두었네요. 이 수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순환후기를 해보면 흙이 그냥 이으니까 백이 따내고 지금 둔수 교환인데 흙은 여기를 늘었을 때는 아래쪽을 밀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여기를 이으려고 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너무 안 좋네요. 흙은 이제 이쪽을 두고 3-3을 들어가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 아까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우선 장점은 이쪽을 침입했을 때 장점이 있죠. 흙이 귀를 지켰을 때 아까처럼 이쪽에 돌이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흙돌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이 네. 우변의 모양을 잡아가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너무 커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점은 이제 이렇게 눌러 막았을 때 원래는 백이 여기를 늘지를 못하거든요. 늘면 호구를 칠 때 나중에 이제 따내는 것까지 선수로 당하니까 네. 너무 아파서 백은 보통 3-3을 들어가고 나서는
이렇게 호구로 모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점이 따내져 있다면 백은 당연히 아래쪽을 내려서겠죠. 귀에 실리는 꽤 차이가 나고요. 네. 글쎄요, 뭐 제가 장담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네. 저수를 다른 기사들이 똑같은 형태에서 별로 애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백도 3, 3이 당연하죠. 뭐 요즘에는 꼭 알파고 포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광야 6단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수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런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이 또 이제 바둑 수준을 진일보시키는데 분명히 네. 일조를 하죠. 실험적인 수가 나왔고요. 아예 정리를 하지 않는군요. 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하변부터 모양을 넓혀갑니다. 네. 자, 그러자 아주 힘있게 밀어갔고요. 백은 두 텀을 쌓고 흙은 넓은 형태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또 기세를 중시하니까 네. 흙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먼저 밀어갔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들어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삭감인가요? 침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침입하는 것은 흙이 붙여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날짜로 덮어 씌운다 그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수가 있으니까 집이 크지 않았죠. 네. 좀 삭감 방식이 특이한 것 재밌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네. 붙인 수는 이제 젖히면 흙이 끊는 것이 당연하니까 네. 여기를 먼저 붙여서 이쪽을 젖힐지 아니면 뒤로 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땐 젖히고 모양이 단수 치고 나오네요. 단수 치고 꽉 막아서 네. 이건 당연히 이제 백의 성공이죠. 네. 지금 이수와 젖힘과 끊는 수의 교환이 없으니까 네. 이쪽 부분은 백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흙도 반발을 하면서 이제 귀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광야 6단도 어떻게 봤더라도 애초에 삭감 갔던 그 백도를 이용해서 이곳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네. 좌측으로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애초에 먼저 백이 삭감 갔던 5선의 돌은 가볍게 본 채 우측에서부터 백은 타결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삭감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네요. 지금은 그냥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고 본다면 네. 백이 귀 쪽으로 잘 파고들어서 삭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극 초반이긴 합니다만 김지석 구단의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시길 우광야 6단이 한국 바둑 팬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단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2003년에 입단을 했는데 지금 중고 신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건데요. 물론 네. 중국에서 느린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우강현 6단이 입단한 나이가 한국으로 치면 중1에 입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일류로 성장하는 선수들을 보면 뭐 구리도 그렇고 쿵제도 그렇고 최근으로 눈을 돌려서 뭐 예를 들면 판팅이 선수도 그렇고요. 커제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 6학년 때 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발 앞서서 뭐 거의 신기록급으로 빨리 입단한 선수는 5학년에 프로가 돼요.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 우광야 선수의 중1 입단이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한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입단할 당시의 실력은 한국 초단이 더 세죠. 우광야 6단도 입단한 지 꽤 됐습니다. 네, 백이 모양을 잡아가니까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백은 이쪽에 한 집, 그리고 귀 쪽으로 파고들면서 한 집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둔다면 거의 잡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만 중앙 쪽으로도 좀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공격 당할 돌로 보이지 않습니다. 타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쉽게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학생 때 입단하는 것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지석 구단도 2003년에 입단에 성공했거든요. 김지석 구단은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 편이죠. 네. 제 남자 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가장 빠르게 입단한 기사들. 물론 아주 예전에는 뭐 조은현 구단이 9살 때 프로가 되기도 했고 이창호 구단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이제 프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아주 예전이 아니라 이제 연구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 입단한 기사들 중에서는 최철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입단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나이가 보통 한 13살 정도,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 이제 프로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빠른 기사들을 보면 중1 때 입단한 기사들이 몇 명 있죠. 김지석 구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김지석 구단 입단했을 때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귀여웠죠. 네. 항상 제 무릎에 앉아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진 좀 유명해요. 그런가요? 네. 그 최철환 구단의 무릎에 박전 구단이 또 앉아 있는 사진도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김지석 구단은 아직도 동안이에요. 타고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굉장히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많이 씁쓸합니다. 예전에 김지석 구단과 이 김혜민 6단이 네.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라고는 하지만 이미 김지석 구단이 중학생 때고 김혜민 6단이 고등학생 때인데 네. 그 PC방에 들어갔다가 초등학생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났던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동안이죠. 네. 그리고 지금도 동안이고요. 어렸을 때는 조금 싫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김지석 구단이 이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라서 네. 졌을 때 그 패배의 아픔을 느끼는 강도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볼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좀 패배를 못 견디는 면이 있죠. 네.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죠.
예전에 그 신예 기사 시절이긴 합니다만 뭐 벌써 약 10년 전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LG배 본선에서 스웨 구단에게 대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이제 방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 그 당시 옆방을 사용하던 홍민표 프로가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니까요. 기사들마다 이 패배의 아픔을 달래는 케이스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박정상 구단도 예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스타일 아니었나요? 예전에는 많이 괴로워하는 편이었죠. 네. 저는 주로 이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패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도 지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기사들도 아무래도 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려놓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좀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도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패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패배를 네. 아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끼리 중국 기사들은 좀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도전자 결정전에서 오전에 패하는 리친청 선수라던가 네. 뭐 예선 결승이라거나 이런 중요한 대구에서 굉장히 속기로 임하다가 그냥 지고 웃으면서 복귀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이런 중국 선수들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기사들 보면은 제한 시간을 1시간 이상 남겨놓고 지는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제 속기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중 바둑계를 비교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기사들이 좀 더 노력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전국에서 이 천재 소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 바둑계가 전체적으로 재능으로 승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 있는 기사들은 아무래도 좀 착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그런 선수들이 성장하고 또 그런 선수들을 국가대표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중국 바둑계 전체가 좀 속기파가 많이 생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우광야 6단이 초반에 좀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비교적 평범합니다. 네. 자, 지금 상변에서 백이 붙이고 젖혀서 흙의 맛을 노리고 있는데요. 항상 초심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모양이에요. 저 형태가. 벌리긴 벌렸지만 상대가 이렇게 침입해 왔을 때 아무래도 좀 겁이 나죠? 그 겁이 날 때 사용하는 수가 지금 내려 선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수가 가장 안전한 수법이고요. 이제 축이 유리하다면 이쪽을 끊고 반대쪽에 한 점을 잡아서 네. 둘 수가 있지만 지금 일단 축머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약간 특수한 경우라서 이쪽 부근이 두 점을 잡았다고 해도 뭐 대단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백이 이 두 점을 버리고 좌측을 얻고자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백도 여기서 축머리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네. 우광야 6단은 가장 안전하게 지금 네. 선택을 했죠. 좀 복잡한 변화가 자신이 없으면 우광야 6단처럼 이렇게 빠지는 수.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지석 군도 지금 애매한 타이밍에 여기를 찝어서 당연히 이제 흙이 이을 거라고 봤었던 것 같고요. 이었다면은 이쪽으로 활용을 통해서 흙을 점점 똘똘 뭉치게 이제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러자 평소에는 좀 둘 수 없는 수법이지만 이 단수가 워낙 매력적이니까 우광야 6단도 여기를 단수 치고 중앙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자 지금 2선으로 붙였는데요. 저 수도 좀 독특하네요. 네, 재미있는 수죠. 그런데 실전에서 많이 등장하는 맥점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은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백이 여기까지 늘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네. 원래 붙이는 수의 의도는 여기를 젖히고자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한 점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모양을 잡았을 때 한 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두터웠던 베개 형태이고 그 이후에 모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네. 이상으로 흑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까지 두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선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배석은 좀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흙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바깥쪽으로 내몰아야 되고 이쪽의 백돌도 강하고 이쪽의 백돌도 강하니까 이런 수가 가능한 거죠. 아, 주변이 강하면 그 강한 것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거나 혹은 그 강한 것을 이용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좀 약점을 파고드는 의미입니다. 우광야 6단도 하나 붙여놔서 도움이 되나요? 지금 여기를 그냥 이으면 이렇게 넘어서 네. 다음에 젖히는 것은 끊으면 백이 한 수가 빠르죠. 그럼 이제 백이 다 넘어갔다고 본다면 흙은 중앙 쪽으로 계속 쫓기는 형태니까 네. 흙이 좀 마음에 들진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쪽을 막아서 처리하기 위해 하나 붙여놨습니다. 당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보이진 않네요. 한번 지켜보죠. 자, 백도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겠네요. 좀 심오한 뜻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백은 여기를 먼저 끊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끄는 수로요? 네, 지금 이쪽 끊는 수로 여기를 끊었을 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없다면 흙은 늘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끊는다면 이제 다른 반발이 없으니까 이 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도 흙 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무슨 반발 수단이 있나요? 그래서 백도 이 단수를 하나 교환을 허용치 않으려면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끊으면 되는데 네. 이 교환이 있을 때 끊으면 이건 몰고 나서 흙이 호구 쳐서 이쪽을 버린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 수와 이 수가 너무 악수 교환이니까 네. 차마 끊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을 못 끊고 이쪽을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가 이 붙인 교환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끊을 때 단수 쳤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늘어서 한 점이 잡혔고 지금은 단수가 되니까 네. 백이 잡히는 거죠. 자, 백을 끊을 수 없게 만들어서 지금 실전 같은 모양이 나왔고요. 지금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되니까 네. 자체적으로 패가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끊어놓고 다시 변 쪽으로 끊어갈 수가 있는데 빵따냄 허용하는 건 너무 큰가요? 아, 이쪽 나간 수로요. 네. 나간 수로 끊는 것은 빵따냄이 너무 크죠. 이건 귀 쪽에 치중 가는 뒷맛도 생겨서 네. 네, 그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제 질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너무 아마추어적인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맞다고 하시면 네, 지금 패가 나왔는데요. 이 패는 약간 애매한 패예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제 흙이 악수 패감을 사용했을 때는 백이 뒤로 후퇴를 해서 그냥 4점을 포기할 수도 있고 네. 백이 악수 패감을 사용하자니 이 패 가치가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패감을 선별해서 이제 써야 하는 그런 패가 되겠죠. 그러면 상변에 지금 백이 방금 사용한 팩감은 좀 손해 아닌가요? 악수 팩감이겠죠? 네, 약간 손해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그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광야 6단도 다른 큰 패라면 백이 절대 받지 않았을 법한 약간 어설픈 패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백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흑도 좀 마음 놓고 저런 팩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계속 상변으로 향한다면은 손해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어설프게 패감을 사용하면 흙이 이렇게 나가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패 가치가 좀 크다고 볼 수도 있죠. 일단 축이 유리한 순간에는 그쪽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설프지 않은 확실한 팩감을 사용했네요.
그래도 이거는 반대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쪽에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선수이고 있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네.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고깃값은 했죠. 네. 이제는 뭐 서로 악수패감을 사용하네요. 백이 반대쪽으로 젖히면은 네. 네, 악수입니다. 지금은 서로 어쩔 수가 없군요. 지금 저 패가 끝이 났다고 보면 네. 다른 곳은 뭐 서로 그렇게 상대를 찔러 들어가서 이득 볼 곳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면에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마무리되는 전투가 지금 좌변 쪽의 패이니까 저 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패 공방전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우광야 6단의 대국, 지금 패싸움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좌변 쪽에 있는 저 패 공방이 현재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서로 네. 패감을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김지석 구단 어렵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이 우광야 6단의 선택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새로운 시도이긴 했지만 네. 백이 약간 좋은 결말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우아 쪽 타계에서도 백이 잘 처리가 되면서 네.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좋습니다. 자, 흐름이 좋아서일까요? 김지석 구단의 사진이 바뀌었어요. 네, 훨씬 멋있어졌네요. 네. 거기까지는 네. 확실한 패감이죠. 다음에 우측으로 막아서 흑 2점을 잡는다면 네. 3점이 살면서 흑을 잡으니까 뭐 그것은 절대 패감입니다. 다음에 사용할 패감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확실한 악수 패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변에서 팩감을 쓸 수 없나요? 이쪽 부분이요. 네. 아니면 백도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어디가 좋을까요? 이쪽 젖히는 수도 패감은 될 것 같은데 이 수 자체가 워낙 악수죠. 네. 이제는 뭐 백이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언제든 마음먹으면 살 수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백이 사활이 걸릴 때는 여기를 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는 꼴이 되니까요. 꽤 두기 싫은 패감입니다. 네. 이 수는 역시 악수일까요? 자체로는 좀 악수가 되겠죠. 틀어 막았다고 해도 지금 이쪽 나와 끊는 수 단점이 생기고 네. 네, 모양으로는 좀 악수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이쪽으로 후퇴해서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흑집이 한 55집 정도 나네요. 백은
네, 지금 흐름은 백이 확실히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이쪽 부분을 뒤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이제 밀어 올리는 데 수순이 돌아온다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집으로는 뭐 백이 해볼 만합니다. 게다가 이제 팩감을 일단 있으면 사용해야죠. 네. 지금 좌변 쪽의 패를 김지석 구단이 이기게 된다면 이 흑돌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소하는 순간 이런 급소 자리를 맞으면 네. 네, 그렇네요. 거의 인사불성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이쪽 팩감을 사용하니까 앞으로 확실한 팩감을 사용할 때에도 백이 좀 더 수월해 보이고 지금 이 교환도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좀 악수가 됐죠. 네.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지금 흐름은 이 패가 백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언제든지 뒤로 물러서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좋은 형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더군다나 좀 욕심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뒤로 후퇴를 한다면 이제 바둑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전에 이 패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흑이 괴롭습니다. 지금 장면만 하더라도 흑이 당장 확실한 팩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괴롭죠. 네. 한 패 한 패 이 팩감을 써가는 게 괴롭군요. 지금 이쪽 부분 어느 쪽으로 써도 대학수이기 때문에 네. 팩감 사용이 좀 어렵고요. 백은 여기 다음에 단수 치는 것까지도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따내면 지금 뒤로 받는 형태인데 네. 재차 이쪽을 끊어가는 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해소하는 순간 이쪽에 또 팩감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쪽까지도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패가 나게 된다면 또 패를 버틸 수가 없군요. 자, 백은 다음 팩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흑은 우선 지금 팩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요. 정말 팩감이 안 보이죠. 네. 지금 뭐 자체 팩감은 아예 없고요. 여기를 두든 이쪽을 젖히든 백이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에 팩감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데 끝낸 팩감은 정말 사용을 못하죠. 이것은 백이 뒤에서 후퇴를 해도 여기서 대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우세합니다. 그럼 백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어해야 하는 곳은 이쪽밖에 없는데 네. 우광현 선수가 이쪽 팩감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두자니 단수 쳤을 때 여기 뭐 안 이을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여기서 뭐 백이 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있는다고 해도 너무 대학수고 네. 네, 팩감 사용에 있어서 흑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편한 형세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이동훈 8단과 판팅이 9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동훈 8단과 판팅이 9단의 대국, 지금 흐름이 이제 막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비교해 보자면 이제 랭킹 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고 상대 전적도 팽팽합니다. 근데 최근의 기세만 놓고 보면 이동호 8단이 그래도 판팅이 9단보다는 좀 더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이끌어올 수 있을지 이동훈 8단, 오늘 판팅이 9단을 상대합니다. 자, 네. 마지막 착점이 네, 이동훈 8단 침입한 장면이었죠. 이곳으로 판팅이 9단이 삭감 겸 이제 우변 쪽에 모양을 키우려고 딱 모양을 잡으니까 이곳을 두었죠. 이수로 어설프게 안에서 작게 잡는 것은 흑도 우측의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동훈 8단이 우변에 침입해서 여기서부터 스토리를 풀어갑니다. 네, 귀를 지켰고요. 판팅이 9단이 귀를 지키거나 아니면 넓게 모양을 잡거나 그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전은 귀 쪽에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지금 이 한 점을 바깥쪽으로 그냥 어설프게 나오자니 우변에 대한 영향력도 없고 한 번 더 파고 들었을 때 뭐 잡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네. 다른 곳에서부터 그 흙의 모양을 깨면서 자연스럽게 좀 벽을 만드는 쪽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앞선 상황의 흐름은 이동훈 8단이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뭐 서로 팽팽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되게 나쁘진 않아 보였었고요. 지금 두고 있는 이 부분이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은 선수 활용이 몇 개 되죠. 최소한 이쪽 내려서는 수까지는 선수로 듣습니다. 근데 그 교환들을 지금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뭔가 이쪽 어딘가 좀 들여다보는 활용을 다 결정 지어 놓으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아, 웬만하면 저 자리가 이제 선수였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쪽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흑이 반발하고 그때 사활에 있어서 이곳 선수 교환 후 그다음 하변을 공격 들어간다면 나중에 정말 여차하면 뭐 이곳은 이제 백이 항상 따낸다고 봤을 때요. 이 수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얼추 빅 내지는 이제 패가 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리 교환을 시켜두고 나서 좀 확실하게 결행을 하네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이제 흑이 여기를 틀어 막은 형태니까 손을 뺀다면 여기 치중을 들어가서 흑돌은 다 잡히죠. 아, 넘는 수가 있군요. 네, 확실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일단 중앙을 제외하고 집만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쪽에 한 7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16집 되겠고요. 22집에 24, 30, 40,
한 45집 정도 이제 흙집은 나고 있습니다. 8, 16, 백집은 한 28집 정도? 그 정도까지는 거의 확정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텀을 제외하고 확정가만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두 텀을 이용해서 한 10집 정도는 활약을 해야 이제 집의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변의 모양을 다 깨고 여기 흑돌만 잡아도 10집은 추격이 가능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지켜봐야 하는 형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네. 이동 8단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바둑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쪽 부근 처리가 관건이고 애초에 침입한 수가 저는 일감은 아니었는데 네. 앞서 이제 제가 이쪽 부분 해설할 때는 이런 자리가 일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변화되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지금 변 쪽이 차단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흙도 훗날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하 쪽에 있는 흙돌이요. 이제 이곳이 흙은 항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흙이 안쪽에서 막았을 때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백은 이제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둬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 좀 듣고 있고 중앙이 꽤 두텁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까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곳이 항상 선수예요. 지금 네. 이 자리는 웬만큼 이곳이 크지 않고서는 흙이 반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의 40집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 수는. 그럼 아무리 상변 돌파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네. 받을 확률이 높죠. 지금 저 교환은 여기를 이었을 때 다음에 끝낸 수를 이 호구가 없애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상변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때를 이동팔단이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방금 전에 그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먼저 끊어간다면 백은 어떻게 받겠다는 뜻인 건가요? 여기를요. 네. 여기를 끊으면 그래도 이것은 잡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돌파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끊어간다면요? 이제 이 교환이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집으로 돌아서서 아. 두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네. 네, 너무 악수였나 봅니다. 그냥 밀었고요. 대신에 지금은 백이 틀어 막을 수가 있죠. 이제는 또 달라지는군요. 네. 이렇게 끊고 이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타개하는데 대학수이기 때문에 네. 한 점을 주고 이쪽을 째고 나와서 공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흙의 권리라고 하지만 여기가 뭐 이 정도로 두텁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흙의 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동팔단은 이렇게 되면 잡으러 가는 공격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판티보다는 지금 약점만 남겨두고 우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흙도 여기를 끊는 순간에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서로 여기서 이제 끝장 승부를 보는 건데 네. 그 전에 약간 이곳 흙도를 좀 두텁게 정돈하기 위해서 우측을 먼저 건드립니다.
젖수는 묘한 행마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제 백이 여기가 선수라고 보는 거죠. 째면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은 타개가 가능하고요. 흙이 아예 두지 않았을 때에는 끊고 여기를 돌파하는 자세가 나올 때에도 이 백돌의 위치가 뭐 네.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죠. 네. 그렇다면 흙도 연결을 확실하게 해놓는 의미에서 하나 밭전자를 째가는 교환은 해가는 건 좀 악순가요? 악수는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수의 교환이 없어도 되는 게 있다고 본다면 네. 좀 많이 아깝죠. 백도를 있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이제 통렬한지까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을 정돈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돈하는 수는 사실 그렇게 일감은 아닙니다. 네. 당할 때 당하더라도 너무 악수군요. 그리고 사실 백의 입장에서 여차하면 여기를 둘 때 네. 이쪽을 젖힐 수도 있거든요. 젖히고 이어서 이렇게 받는다면 네. 다음에 이 부분까지 전부 선수라서 조금 더 백돌이 단단합니다. 악수는 많이 악수네요. 그러면 그냥 연결을 해서 아예 먼저 정리를 하는 건요. 예를 들어 101점을 단수를 쳐서요. 이런 자리를요. 네. 차라리 이런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더 일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에는 이렇게 네. 여유 있게 둘 시간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죠. 뭐 예를 네. 든다면 백이 이 타이밍에 이쪽으로 반격이 들어와서 네. 뭐 이렇게 눌러가는 반격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포커스는 그래도 이쪽일 것 같은데 판티에 구단이 과연 이 타개가 어떻다고 판단을 할지 이동훈 팔단은 지금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박정상 구단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날일자로 공격을 가든 지금 이쪽까지 백돌이 왔기 때문에 백이 마늘모가 아니라 뭐 붙인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얼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그만큼 이 중앙 쪽으로 백 모양이 단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백이랑 막상 상대가 그 승부를 해온다면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판티에 구단이 당장 결행을 못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 거죠. 네. 당장에 이 교환만 놓고 여기 타기할 때 득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흙이 여기서 입구자로 먼저 연결을 해 놓으면 백도 연결하나요? 우변 쪽에요? 이런 곳이요. 네. 이곳은 안 받겠죠. 여기를 두면 백도 그냥 아예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쪽 돌파가 매력적인 자리이고 여기는 어차피 받아봤자 지금 전체가 연결고리가 네. 위태위태하니까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이곳이 이렇게 시한폭탄이 남아 있어서는 네. 어설프게 행마하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백이 이런 데를 붙이면서 이 흑돌 전체를 제압하게 된다면 네. 그 전에 찔러둔 교환들이 전부 대약수로 변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약간 백이 편한 싸움일 것 같은데 네. 변화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거는 관전자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수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자를 째서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상변 끊어서 싸움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작전인 건가요? 이쪽을 두고 네, 먼저 차단을 해놓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쪽 싸움을 걸어가나요? 네, 지금 이쪽에서 흑의 이 두 수의 교환이 네, 과연 이쪽 타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인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든다면 있고 뛰어나와서 뭐 이런 자리를 이제 확실한 선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가 살았다고 해도 일단 우변 쪽을 이 정도만 정리해 놓기에는 좀 너무 손해가 큰 것 같아요. 뒤에서 끊어서 뒤에서 막는 교환을 다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큰가요? 이렇게요. 네, 네, 일단 당장 떠오르는 발상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변화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만큼 이쪽을 돌파하는 자세가 크니까요. 네. 막막합니다. 저도 뭐 실전에서 이런 경험이 뭐 많습니다만 이렇게 다음 수가 어디가 정답인지 모를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네. 정말 어렵습니다. 바둑 두다가 다음 한 수만 바둑의 신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예 길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최선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지금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조차 좀 어려워요. 네, 지금 방향성을 잡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중앙 전투 승부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자, 여기서 판퉁이 선수는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